변론의 내용으로 갈게. 계속 연태 우리가 해온 거야. 변론의 내용은 뭐야? 그림 그려놨잖아. 원고가 본안의 신청. 본안의 신청은 이제 큰 덩어리로서 처분권주의가 작동하지. 처분권주의가. 그 다음에 그 속에 들어가서 주장을 하는 건 변론주의가 작동하지. 그지? 그렇게 해서 주장이 상대방으로부터 반박당하면 부인, 부지 이러면 이쪽서 증거를 신청해서 증명을 해야지. 이건 이제 우리가 민사노법 2에서 배우려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일반적인 절차는 제일 그림 밑에 보면 직권으로 진행한다. 소송지휘권 뭐 이런 거랑 다 결부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주장에서 첫날부터 계속 배웠지. 이쪽이 소장의 청구 취지를 기재하고 청구 취지를 기재하고 청구에 있어서 이유를 기재하면 답변에서 답변 취지가 나오고 이제 답변 원인이 나오는데 인정한다라고 끝나면 자백이지. 그치? 자백. 그치? 근데 답변서도 안 내고 30일 동안 답변서 기간에 있어서 안 내면 원고의 청구 취지 다음에 청구 원인이 그림으로 치면 이렇게 요건사실의 기둥 같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예를 하는데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답변서가 안 나왔으면.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원고 승소 판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지. 원고 답변서 단계에서. 그 다음에 이제 개개의 주장에서도 상대방 공격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인정해줄 거 인정해주면 자백. 근데 이때 어떤 게 있다 그랬지? 준비서면 같은 것을 통해서 적어가지고 당일 변론기일 가서 주장을 펼쳐야 되는데 준비서면을 안 내고 가지도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150조 사망 1항에 즉 150조 1항이 뭐야? 침묵적인 행동이지. 침묵적인 행동. 상대방이 공격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법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침묵이면 자백으로 간주되는데 그게 안 간 경우도 그렇게 취급하는 게 150조 사망에서 만약 답변서 등을 내놨다면 준비서면을 내놨다면 어떻게 가겠어? 그게 148조에 의해서 뭘로 돼? 진술로 간주되잖아. 진술로. 그치? 진술로 간주되는데 그런 서면도 안 내놓고 안 갔으면 자백으로 간주되는 거지. 한편 아니다라고 부인한다든지 아니면 부지에 대해서는 150조 2항이 부인으로 추정한다.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이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반대편이 증명을 해나가는 이런 지금 흐름이 되는 거지. 첫날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지. 그리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원고의 공격에 대해서 피고의 답변 태도는 우리가 4가지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피고가 다시 거꾸로 자기가 치고 들어가는 걸 항변이라고 하는 거지. 항변. 그 항변에 대해서 다시 원고는 이런 태도를 보일 거란 말이지. 그 항변에 대해서 자백해 줄 수도 있고 부인할 수도 있고. 그러면 항변에 대해서는 누가 또 증명해야 돼? 거꾸로 피고가 증명을 해야겠지. 피고가 항변했는데 원고가 부인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변제했다라는 항변에 대해서 언제 갚았냐 하면 그 변제 항변에 대해서 피고가 뭔가 갚은 것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겠지. 그런 흐름이 이렇게 변론의 지금 내용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7-35의 본안의 신청, 7-36 공격방어 방법. 이때 공격방어 방법은 주로 이제 주장, 변론주의 이런 영역에서 나오는 거지. 다만 7-38 보면 법률상의 주장도 우리가 가미해서 하는데 법률상 주장은 설사 한다 한들 안 한다 한들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는 영역이야. 당사자가 사실상의 주장은 안 하면 안 되고 한도에서만 가타부타 대답을 해주는 건데 판단을 해주는 건데 상대방의 반론에 비춰서 증거에 의해서 증명되면 판단을 하는 건데 법률상 주장은 주장을 뭐 하는 걸 막는 건 아니는데 그건 사실 펼친 것을 모아서 우리가 이렇게 했지. 이 기둥은 뭐야? 사실상 주장이지. 그 다음에 요 지붕이 뭐라고 그랬어? 법규의 해석 적용이지. 이 법규의 해석 적용이 법원의 직책이자 책무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것은 당사자가
그래서 어떤 거 나오니? 뭐 만약에 여러분이 민법에서 소비대차도 있고 준소비대차도 있어. 소비대차 돈 빌려준 거지. 준소비대차는 뭐야? 빌려준 거 자체는 아닌데 뭔가 받을 게 있는데 그걸 빌려준 거로 처리하는 거지. 그러니까 당사자가 뭐 말로 뭐 소비대차라고 얘기해도 아니면 이렇게 보니까 준소비대차라고 어떤 준소비자의 상황으로 설정해서 판단해 준다고 그래서 그게 구속을 만약 당사자의 펼친 주장이 구속된다면 소비대차라고 주장했는데 준소비대차로 구성한다는 게 하면 안 될 수도 있지만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법률상의 이런 주장은 법원의 직책이자 책무이고 법원이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한 그 여러분이 민법의 그런 이야기 등을 가지고 해석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법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거 아니야.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죽어나. 그러니까 민법 열심히 하라고. 민법 열심히. 민법을 모르면 이제 변호사 자기가 3, 40년 어떻게 할까 가만히 생각해봐. 가만히. 괜찮아. 되겠지? 그 다음에 사실상 주장, 뭐 주장 책임, 그 다음에 우리가 소송행위로서 뭐 철회 가능성, 조건 기한 붙일 수 있는가 뭐 이런 거 뭐 얘기도 했었고 소송행위로서 뭐 부분서도 얘기했고 상대방의 답변 태도는 부인 뭐 이런 게 있고 부인에는 단순 부인과 이유부 부인이 있다 해서 뭐였어? 우리가 항변에는 변제 항변, 소멸시효 항변, 상계 항변 이런 건 입에 뱉는데 어떤 거 갖고 조금 아리까리하다고 그랬어? 증여. 돈은 갔는데 변제하기로 한, 갚기로 한 게 없으면 돈은 줬는데 안 갚아도 된다라고 했으면 증여가 되잖아. 그러니까 증여는 이게 항변 같기도 한데 피고가 너 나한테 그냥 쓰라고 준 거 아니야. 원고는 아니야 너 갚아야 된다는 걸 전제로 내가 준 건데 근데 피고는 아니야 갚을 필요 없는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하고 싸움 나면 그 증여 주장을 한다라고 본다면 그 경우는 이유부 부인이라고 그랬지 항변이 아니라고 그랬지. 그 첫날부터 계속 얘기해서 그 이해 못하면 지금 뭐 내가 다시 할 수는 없어. 잘 이해 안 돼? 증여가 원래 소비대차는 뭐야? 금전의 지급이 이렇게 갔고 금전의 이전이 있었고 그지? 근데 뭐 사실은 민법에서 여러분이 용물계약이 아니라 뭐야? 낙선계약이니까 사실은 금전 지급하기로 약속만 하면 되는 건데 그래도 뭐 우리가 그냥 금전이 갔고 그 다음에 이게 변제기에 반환의 약속을 한 거잖아. 그치? 근데 증여는 뭐야? 이게 돈 간 건 맞잖아. 근데 요게 없는 거지. 반환의 약속. 그러니까 돈 빌렸다는 걸 부인하는 거야. 근데 이유를 붙여서 요 부분에서 이유를 붙여서 이유부 부인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단순 부인은 그야말로 오리발이지. 그야말로 오리발인데 증여는 어디는 얘기해 주는 거야? 온 거는 인정해 주는 거지, 돈. 근데 반환의 약속 그게 없었다는 거지. 그지? 응? 그런 거지. 그래서 단순 부인과 이유부 부인 뭐 이런 거 있지. 그 다음에 뭐 자백, 침묵. 자백은 나중에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 증거법에 불요증 사실 증명할 필요가 없는 그런 거로 첫 번째 나오지. 침묵도 자백 간주로 취급하는 거지. 뒤에 다시 나오지. 그러니까 자백은 뒤에 역번호 8 증거법, 침묵도 역번호 8 증거법 가서 보면 나와.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자백이나 침묵은 불요증 사실이지. 자백하고 침묵, 즉 자백 간주의 차이는 뭐야? 자백은 불요증 사실인데 자백 간주도 증명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사실 인정에 기초로 하는데 둘의 차이는 뭐라고 그랬어? 자백과 자백 간주의 차이는 자백은 함부로 취소 처리를 못해요. 근데 자백 간주는 침묵적인 소극적인 태도를 일단 그 상태에서 자백으로 몰아가는 거니까 그 사람이 침묵적인 사람이 갑자기 아니야 하고 튕기치면 그건 이제 튕기친 거야.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자백 네 거 맞다고 제대로 해준 거는 함부로 튕기치면 안 돼. 자백이 취소 처리가 제한돼. 그치? 근데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는 가만히 있는 상태로 계속 가겠다면 그건 네가 인정하는 거다라고 자백으로 간주하지만 어느 순간에 아니야 그거 아닌데 하면 자기가 철회한 거야.
자백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떤 행동으로 철회한 뭐 이렇게 딱 그건 뭐 나타내지 않더라도 앞에서 자백적으로 가려고 했던 거를 그 행동이 뒤집는 꼴이 되니까 그게 인정되는 것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지. 일단 그걸 이해하고, 하여튼 이런 자백이나 자백간주가 아니고 부인이나 부지가 되면 이제 증명책임을 지는 자가 증거를 신청하는 거지. 그렇지? 한편 이제 상대방이 그런 답변 태도에 이어서 항변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7-47에 보면 권리 장애 항변, 권리 저지 항변, 권리 소멸 항변을 그림으로 그려놨네. 여러분이 민법서 이렇게 쭉 보는 거를 여기다 다 대입해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소송에서. 그걸 내가 정리해 준 거야, 계약을 갖고. 거기서 보면 여러분이 민법 총칙부터 계약법까지 배우던 그런 게 막 나오는 거야. 어디서 어떻게 지금 그게 항변이 되는지 잘 생각해 보란 말이지. 되겠지? 그 다음에 제안부 자백, 가정적 항변. 제안부 자백은 상대방이 돈을 빌려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빌린 건 맞지만 변제하였다 라고 할 때 앞에 부분 빌린 거 맞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이런 제안부 자백. 자백은 빌린 거 맞다는 자백이지. 근데 이 사람의 최종 목적은 뭐야? 근데 내가 갚았다 라고 치고 나가니까 그냥 빌렸다라고 끝나면 자백이라고 하면 되는데 조금 거기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앞에다 문구를 넣는다면 그런 경우는 제안부 자백이라고도 한다. 그냥 자백인데 좀 더 그 의미를 살려주는 뭐 그런 용어. 가정적 항변은 빌린 것을 부인하고, 근데 가정적이란 말은 뭐야? 가사 빌렸더라도 갚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지. 그지? 그치? 상계의 경우도 어떻다고 그러는 거야? 전혀 내가 줄 돈 없다라고 뻗팅기면서 다만 실제 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나도 너한테 채권이 있으니까 상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겠지. 그 예비적 항변으로도 나타나지. 상계 항변은 이 차원에서 본다면. 그치? 그러니까 상계는 주로 예비적 항변으로 나타나는 특질이 있는 거지. 한편 또 소송의 과정 속에서는 소송 초입보다는 이렇게 소송도 하나의 어떤 게임 비슷하게 생각한다면 초장에 나오기보다는 어느 정도 상황이 갚아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즈음에 치고 들어가는 이런 성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계 항변은 되게 특수성 있는 항변이기 때문에 쟁점이 막 6, 7, 8가지 곳곳에서 등장해. 부인과 항변의 구별에 대해서는 아까 단순 부인하고 그 다음에 이유부 부인인 증여받았다. 이 증여받았다랑 그 다음에 변제했다 뭐 이런 항변과 잘 구별을 해봐. 그래서 변제 항변, 소멸시효 항변, 상계 항변. 부인은 단순 부인하고는 구별하기 쉬운데 증여가 조금 헷갈린다라는 거지. 근데 한번 어떤 건지 이해하면 읽는데 지장은 없어. 그렇게 해서 변론의 지금 내용을 설명했어. 변론의 내용까지 질문 있으면 해. 변론의 내용까지. 앞에서 다 다룬 건데 다시 여기서 모아서 이렇게 한번 설명해 주는 거야.